자, 우리 원리함께 문제에서 우리 먼저 이제 단리하고 복리라는 말을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요. 근데 단리와 복리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은행에 넣는 돈, 이게 뭐 예금이나 적금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은행에 맡기는 돈을 우리 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원금이 만약에 처음에 내가 돈을 100만 원인 100을 이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자는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뭐 선생님 여기서는 R이라고 할게요. 자, 이자가 R%가 붙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자 이 R%를 그냥 R이라고 총 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로 할까요? 이게 5%라고 치면은 자, 이자가 5% 붙어요. 그러면 이게 월 이율이면은 한 달 후에 이제 5%가 더 100만 원에 5%의 금액이 늘어나는 거고 연 이율 5%다 그러면은 1년 뒤에 5%의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자가 한 번 붙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1회 붙었다. 그러면은 이 100원에다가 100원에 0.05를 곱한 값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100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0.05, 즉 1.05라고 이제 좀 이렇게 곱해서 쓰게 되는데, 들어와 있어? 자,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 계산이 돼서 이렇게 원금과 이자의 합이 이놈을 우리는 이제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리합계라는 용어는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이제 단리라는 거는 계속해서 원금을 요 금액으로 보고 이제 이만큼의 이자를 회차별로 계속해서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회짜리는 이렇게 이자를 한 번 붙여줬지만 2회짜리는 즉 두 달이나 이게 2년이 지나면은 요만큼의 이자를 한 번 더 주는 거거든요. 요만큼은 한 번 더 주는 거니까 두 배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회째에는 이자를 세 번 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나는 금액이 실제로 여기 있는 이제 이 이자가 한 번 더해지냐, 두 번 더해지냐, 세 번 더해지냐 그 차이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얘네들 이자들이 늘어나는 횟수가 서로 이제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이제 요놈끼리는 등차수열을 이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n번째 가게 되면은 이제 100에다가 100 곱하기 0.05에 자, n을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이자가 n번 붙으면. 자, 그래서 흔히 이렇게 단위는 이런 방식으로 좀 계산이 되고요. 이제 복리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원금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똑같이 5%의 이자가 붙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1회 한 번 이제 이자가 붙게 되면은 100에다가 1.05 곱한 거와 같다라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설명했죠. 자, 그런데 이제 복리는 이제 단리에 비교해서 단리는 계속해서 원금을 이걸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5% 이자를 여러 번 이제 더해주는 반면에 이제 복리 같은 경우는 이제 100에다가 100 곱하기 1.05를 한 이 1회자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원리합계를 이제 새 원금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원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새로운 원금으로 보고 여기에 또 5% 이자를 보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2회째에 이자가 붙은 다음에 원리합계는 이 100 곱하기 1.05를 한 것에 또 1.05배를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1.05를 이렇게 곱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원리합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5라는 비율이 두 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3회째에는 자, 여기를 또 새로운 원금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5% 이자를 붙여주니까 이제 세제곱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n번째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자가 붙는 횟수만큼 1.05의 겉제곱의 비율로 이제 원리합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이자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는 적립금의 원리합계입니다. 그래서 적립금의 원리합계 문제를 그냥 바로 대표 32번 보시면서 이제 좀 알아볼게요. 이제 성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의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좀 그 돈을 넣는 금액도 다르고, 이제 실제로는 넣는 방식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얼마큼의 금액을 넣는지 모르지만, 참, 적립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적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차곡차곡 이렇게 나눠서 은행에 돈을
넣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야기할 게 있네요. 이쪽 세상에서는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은행에 들어갑니다. 은행에서만 돈이 이제 좀 보관되고 거기서 이제 돈을 쓰고 이제 버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대표 33번에서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로 내용으로 돌아가면 자, 이 A1은 우리가 이제 연초에 넣는다고 문제에 써져 있습니다. 매년 초에 A1씩 10년간 적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첫 번째 1년 차에 돈을 이제 A를 넣어요. 그러면 이제 2년째 돼서 자, 이제 2년째가 딱 시작하는 시기에 얘네들은 1년이 지났으니까 연 이율이기 때문에 이자가 한번 붙어요. 그러니까 A라는 금액이 2년 초에는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이제 이자율이 지금 5%가 돼 있죠. 그러니까 1.05의 비율로 이자가 이게 원리합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1년 초에 A를 넣으면 2년 초에는 1.05A가 되는 거고 3년 초에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이자가 붙어서 1.05의 제곱 A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년 초에 A 넣으면 1년 동안 이제 돈이 묵혀서 이자 한 번, 또 1년 지나서 이자 두 번. 그럼 4년 초에는 이자가 세 번 붙어주면서 1.05 세제곱 A가 되고, 이런 거를 이제 10년째 말까지 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10년 초에는 이제 이자가 이제 9번 붙어서 이렇게 됐을 건데, 우리가 돈을 찾는 시기는 매년 말에 찾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에 찾아요. 우리가 2014년 말에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연도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게 1년 동안 더 이제 금액이 묵힌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1.05가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초에 넣은 금액은 이렇게 이자가 10번 붙는다. 이제 연초에 넣어서 말에 찾으니까 실제로 이제 10번이 붙게 되는 거고, 그럼 2년 초에도 A라는 금액을 묻게 되잖아요. 은행에 이제 넣어놓게 되죠.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1년 지나면 1.05배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 데나 앉아? 괜찮아? 지금 이거 영상 찍는 중이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자가 총 이제 1년씩 지나가면서 이제 차례로 붙게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넣었던 금액보다는 1년 늦게 이 금액을 밀어 넣었기 때문에 이자가 붙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죠. 한번. 자, 그렇게 따지면 3년 초에 내가 A라는 금액을 또 이제 이 사람이 넣을 거잖아요. 1년 지날 때마다 A라는 금액을 매년 이게 연초에 밀어 넣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하시면 또 얘네들도 얘네들대로 이렇게 금액이 계산이 되면서 자, 이자 계산하면은 찾을 때는 이제 3년 초에 넣은 금액은 이자가 8번 붙은 금액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면서 차례대로 내가 이제 매년 넣는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합계를 계산해 보면 10년 초에는 A를 밀어넣어서 이것도 한 번은 이제 이자가 붙겠죠. 1년의 기간이 지났으니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넣은 돈, 2년 차에 넣은 돈, 3년 초에 넣은 돈, 등등등등 가면서 10년 차에 넣은 돈이 다 이렇게 모여서 찾아지면은 얘네들이 이제 적립금이 되는 거고요. 이 적립금은 그러면 이제 얘네들 다 합쳐서 적립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1.05가 공비가 되는 거고요. 공비 빼기 1하고 지금 더하는 수가 10개니까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하고 자, 첫 항은 이제 여기 제일 작은 걸 첫 항으로 잡으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이 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 이제 매년 집어넣는 적립금의 이자 한 번 곱한 게 첫 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진이는 요거랑 조금 달라요. 이제 의진이는 요거랑 조금 다르게 우리가 연초에 이제 돈을 넣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넣어요. 그럼 1년 말에 넣어서 우리가 1년 뒤면 2년 말이 되는 거죠. 2년 끝날 때. 2년이 딱 지나가고 3년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이자가 한번 붙기 시작합니다. 같은 이율이니까 이렇게 여기 빚이 집어넣었죠.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10년 말, 9년 말, 10년 말이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자가 또 한 번씩 계속해서 붙어 나갈 거니까 그럼 1년 말, 2년 말, 9년 말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2년 말로 넘어갈 때 이자 한 번, 3년 말 될 때 이자 한 번 더, 그럼 9년 말 될 때는 이제 시정 이자가 8번 붙었을 거고요. 그럼 10년 말이 되면은
자, 이자가 이제 9번 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요. 여기는 이자가 10번 붙었죠. 왜냐하면 연초에 넣어서 연말까지 또 정확하게 1년 지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연말부터 시작해서 쭉 가게 되니까 이자가 실제로는 이제 여기는 이 친구에 비하면은 한 번 덜 붙어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에 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2년째 말에도 이제 돈을 밀어 넣으니까 얘네들은 위에 있는 금액보다는 반드시 이자가 한 번 덜 붙죠. 1년 늦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년 넣는 금액을 다 예상해 보면 이렇게 이제 매년 말에 넣는 금액이 10년 말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튀어나오겠죠. 당연히 이자가 붙는 횟수는 한 번씩 줄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자, 마지막 연도에 10년 말에도 돈을 넣긴 넣어요. 이만큼의 금액을. 근데 10년 말에 넣어서 10년 말에 찾는 거니까 넣자마자 바로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 마지막에 넣는 금액은 이렇게 이자가 붙진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역시나 똑같이 10년 말에 찾아지는 이 금액이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도 등비수열의 합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얘네들에 대한 식을 세우면 역시나 똑같이 공비는 1.05입니다. 공비 빼기 1 하시고요. 그럼 1.05에 10제곱 해야겠죠? 식이 10개니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수는 B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둘 다 1000만 원이 되게 하는 거니까 둘 다 서로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같아지는 거고 그때 A와 B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서 나눌 거 나누고 B분의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와 B의 비율을 구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 아니면 뭐 1.05분의 1로 계산하셔도 되고 뭐 A하고 B의 비율을 굳이 계산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정수로 다 바꾸시면 되는 거죠. 100대 100고 그래서 이제 20대 21 이렇게 된 거니까 21분의 22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 32번까지는 이렇게 이제 문제 이제 복리법 보신 거고요. 이제 유제 32-1번은 이제 아까 설명한 이제 단리법이었죠. 이제 단리법으로 우리가 이제 매월 초마다 이제 3만 원씩 적립할 때 2년 후에 금액을 구해 보세요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리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달에 초에 이제 3만 원, 그냥 여기서 그냥 3이라고 쓸게요. 3만 원의 금액이 이제 변하겠죠. 그럼 우리 한 달 지나면은 이자가 한 번 붙은데 그 이자가 고정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단리라는 건 처음에 들어가는 금액이 이제 원금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1.5%의 비율이 적용돼서 금액이 이제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3에다가 실제로 1.0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곱한 값이 이제 2월 초에 원리 합계가 되겠죠. 좀 식 다시 쓸게요. 자, 그래서 이제 0.015에 이제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 3에다가 1.015만큼의 금액이 붙은 값이 2월 초에 만들어진 금액인데 이제 여기가 원금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계속해서 원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3 곱하기 1.015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또 이제 3 곱하기 0.015의 금액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여기는 3의 기수인 이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는 수들이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3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가 0.01로 하나 더 넣어서 이제 3월 초에는 이제 3 곱하기 1. 이제 03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0.015에 3 곱하기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속해서 이제 단리법에서는 같은 이자가 이제 계속해서 붙는 거니까 4월 초에는 여기 0.015가 하나 더 늘어서 3 곱하기 1.03, 045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단리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액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땅땅땅땅 넘어가면은 우리가 2년 동안 매월 이렇게 3만 원씩 적금을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제 24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죠. 그래서 24개월 이제 말, 즉 2년 말이죠.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맨 처음에 3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난 게 초에 넣어서 말에 끝나니까 총 이렇게 0.015에 해당이 되는 비율들이 24번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3 곱하기 1 하시고 0.015에 해당이 되는 이 비율이 24번 더해진다더라 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24개월 말에 모이는 금액이 이만큼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만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적립금이죠. 적금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월 초가 되면은 새로 3만 원을 이제 밀어 넣습니다. 자, 여기서 3만 원을 밀어 넣어지면서 또 이제 3월 초가 되면 이자 한번 붙으니까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변하겠죠. 이런 식으로 변해가면서 2월 초에 넣은 돈도 24개월까지 이렇게 은행에 보관이 되면은 이자가 여러 번 붙게 되는데 위에 것보다는 한 번 덜 붙겠죠. 아까 복리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까 복리법에서는 이자가 붙는 횟수를 지수로 생각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이자가 붙는 횟수가 0.015가 더해지는 횟수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3개월 초에 넣는 금액도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자 하나 덜 붙을 테니까 0.015가 22번 곱해질 거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24번 적금을 넣어서 마지막 금액을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금액도 24개월 초에 넣어서 24개월 말에 찾으니까 한 번에 이자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15에 해당하는 값이 마지막 수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복리법에서는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모이는 모든 금액들이 등비 수요를 이루는데 여기는 무슨 수요를 이룰까요? 여기는 이제 0.015가 곱해지는 횟수가 한 번씩 더 늘어나다 보니까 얘네들끼리는 이제 등차 수요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식이 어차피 3은 골고루 곱해져 있고 1.015부터 시작해서 1.015에 0.015씩 늘어나는 이제 식으로 여기는 가로 안에 있는 수들이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3에다가 선생님 어차피 1.015부터 여기는 1.0, 1.0, 1.1에다가 0.015를 24번 더한 것들을 차례로 이제 등차수열로 더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2분의 여기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합쳐서 2로 나누시면 됩니다. 1.015. 자, 여기는 이제 좀 계산 좀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15 곱하기 24 하셔가지고 계산 하셔야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하시면은 이제 360, 그러면 이제 0.015 곱하기 이제 24면은 이제 1000분의 360이라서 0.36이 됩니다. 그럼 1.36이죠. 더해주고요. 곱하기 24에서 우리가 이제 등차수의 총합으로 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년 후에 원리합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문제풀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만 좀 써놓을게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뭐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든 소수로 계산하든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대표 33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이런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풀게 되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연금 또는 이제 빚갚는다고 그러죠. 흔히 상환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 그러는데 우리가 연금이나 어떤 이제 물건을 샀는데 이제 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할부금 같은 거예요. 네, 상환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와 있는지 자, 대표 3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매년 말에 내가 원래는 매년 말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연금을 받아서 이제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사람이 근데 나는 매년 100만 원씩 끼잘끼잘 안 받고 한 번에 난 받고 싶어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돈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줘야 되나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의 세계관은 이제 원리학계를 이제 원리학계의 문제에 대한 이제 세계관은 항상 돈이 생기면 은행에 늘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서 일시불로 줄게 한다고 해서 일시불로 그 주는 돈이 실제로 그 사람 지갑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은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주고 말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실제 그 사람한테 주기는 주는 건데 은행에 보관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은행이 보관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일시불로 한 방에 내가 네 계좌에 넣어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그러니까 할부라고 할게요. 10년 동안 이제 뭐 할부란 말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어울리는 말 아니지만 이제 10년 동안 할부로 이제 내는 이제 주는 것과 일시불로 받는 것과 이제 실제로 이제 비교했을 때 뭐 금액이 서로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일시불로 줬다고 해서 10년 동안 받는 연금의 총액보다 덜 주거나 더 주거나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아니면 반대로 받는 입장에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10년 동안 100만 원씩 내가 깨잘깨잘 받는 금액의 총액이나 여기서 이제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나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계산하는 게 쉽겠죠. 자, 그래서 100만 원씩 깨잘깨잘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이용해서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1.05의 비율로 계속해서 해서 이제 불어날 거니까 우리가 1.05가 공비가 되는 등비 수열을 아까처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이제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아까 했던 문제풀이 과정에서 숫자들만 바뀔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10개 금액에 대해서 등비 수열을 이루는 금액들의 합을 하게 되니 자, 한 개수가 10개라서 10제곱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1. 그럼 첫 항이 중요하죠. 이제 첫 항만 이제 구분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말에 넣는 건지 매년 초에 넣는 건지. 그래서 초에 넣으면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수가 이자가 한 번 붙는 게 첫 번째 수가 되는 거고 말에 넣으면은 말에 찾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첫 번째 수가 원금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년 말이 넣고 있기 때문에 첫 항 그대로 이렇게 곱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원금 그대로가 첫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0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이제 은행에서 100만 원씩 주는 돈이 그대로 이제 차례대로 적금으로 쌓이게 되면은 이만큼의 금액이 만들어지는데 이 금액을 한 번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 금액을 한 번에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금액을 내가 한 번에 딱 줬을 때, 자, 이거는 10년, 여기랑 비교하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묵힌 금액인 거고, 이건 아직 10년 동안 묵힌 금액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이 돈이 딱 생기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이 금액을 이제 묵혀가지고 은행에 보관해서 이자를 붙여서 더 돈을 불린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지금 받아서 10년 동안 불린 금액이나 10년 동안 나눠서 받는 총 금액이나 달라지면 이제 여기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고 공평하게 돈을 받으려면은 내가 이 돈을 지금 줄게. 너 10년 동안 보관할 거지? 10년 동안 이 이자를 붙이면은 이렇게 붙여질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붙여질 거가 요거랑 똑같을 걸 예상해서 내가 A만큼의 금액을 줄게 라고 하고 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은행에서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이 계산을 통해서 A가 얼마인지 구해서 내가 A만큼을 줄 테니까 이거 10년 동안 묵히면 10년 동안 이렇게 내가 100만 원씩 받는 거랑 똑같은 금액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A를 직접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1.05의 10제곱 정도는 문제에 보통 나와 있죠? 1.6a, 1.6, 여기는 뭐 1점 대입하는 거 아니겠죠, 절대로. 0.05고, 여기 1.6 대입하면 0.6이고, 곱하기 100 하시고요. 자, 그럼 미리 여기는, 자, 5분의 60으로 생각하시면 12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0이에요. 그 여기다가 이제 1.6은 10분의 16이죠. 자, 역수를 이용해서 곱하게 되면은, 이제 A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요거는 곱하기 요는 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750만 원을 지금 내가 한 번에 주면은 이제 10년 동안 이렇게 묵힌 금액이 이제 이 750만 원 지금마다 10년 동안 묵히면은 너네 이 금액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서 이 33번 인증에서 대표 33번 있는 페이지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제 33-1번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은행 A에서 1000만 원을 빌린 뒤 이제 이거를 갚으려고 해. 원래는 이제 야, 빌렸으면 한꺼번에 갚아야지 이렇게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내가 한꺼번에 갚지 못하니까 10년에 한꺼번에 갚기는 내가 좀 부담되니까 10년에 안 갚고 내가 조금씩 갚아줄게 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1000만 원 발라서 이제 10년 뒤에부터 이제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10년 동안 갚은 거니까 총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갚는데. 그래서 총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20년 후에 한 방에 갚을게. 20년 후 한 방에. 이제 한 방에 이제 갚을래. 한 방에 갚을래. 아니면은 이거를 조금씩 나눠서 10년 동안 할부로 갚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도 갚는 금액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갚는 금액이 누구 한쪽이라도 달라지면은 누군가는 더 이제
보지 않아도 돼 손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쪽 세상은 좀 그런 이제 세계관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10년 후부터 내가 일정 금액씩 지불하여 10년 동안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내가 이 1,000만 원을 빌렸으면은 은행에서는 이 1,00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었을 거기 때문에 이 1,000만 원이 20년 동안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이자대로 매년 불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인데, 자, 20년 동안 이제 내가 갖고 있었으면 이 돈 얼마 되는 줄 아나, 임마? 하면서 이제 이만큼 갚아야 돼 하고 이제 계산해 주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매년 이율이 10%니까 20년 동안 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1.1의 비율로 20번 이거 불어났을 거야. 그러니까 너 20년 후에 이거 갚아야 돼. 한 방에 이거 줘. 라고 시키는 건데, 나 한 방에 못 갚아. 힘들어. 이러니까, 자, 10년 동안 깨달깨달 내가 나누어서 갚아주마. 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거니까 10년 동안 내가 연 초에, 연 말에 이제 지불해서 갚는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10년 동안, 그러면 첫 번째 1회, 2회, 내가 총 10회에 걸쳐서 갚아줄게. 그런데 이게 지금 다 넣는 기간이 갚아나가는, 조금씩 갚아나가는 기간이 언제냐면, 이제 말인 거예요. 그럼 내가 1회째 내가 이 돈 갚을게 라고 했을 때 이 돈이 실제로 이자가 한 번, 두 번, 세 번, 9번 붙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1.1의 구제곱. 이 돈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갚으면은. 처음에 이제 10년 동안 갚을 때 첫 1년에 갚는 돈이 너 은행한테 갚으면은 은행아 너 내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거 주면 10년 동안 목해서 이만큼을 만들 거잖아. 됐지? 하고 이제 2회째 또 2년, 한 년, 1년 더 지나서 이제 갚기 시작한 2년째 되는 해에 또 A를 주면은 이만큼의 비율이 또 적용이 되고 대신에 위에 것보다는 이자가 한 번 덜 붙겠죠? 기간이 이제 보관하는 기간이 9년에서 8년을 줄어드니까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금액들을 다 더하게 될 거잖아요. 그 합을 여기서 나온 합을 적은 게 여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의 비율로 우리가 이제 불려나가는 금액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니까 1.1 빼기 1분의 자 그리고 1.1의 10제곱 마이너스 1 총 10개의 금액을 더하는 거니까 공비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되어있죠. 자, 첫 항은 이제 우리가 이게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고 있는 거니까 첫 항은 이자가 한 번이라도 붙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 갚아 나가야 되는 이제 금액을 계산하는 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은행 이름이 A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선생님은 이제 매년 넣는 돈을 A라고 했으니까 이 식대로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다 나와 있죠? 아, 여기 6.7이구나.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딱 맞네요. 이제 원리학교 문제 꼭 영상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셔서 문제 잘 풀어오세요.